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메이크업의 역사 중에서 한국의 역사, 한국 메이크업의 역사에 대해서 수업을 할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메이크업의 역사라고 하면 분량은 되게 많은데 많다 보니까 그거 되게 좀 촘촘 달라갖고 되게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최대한 간단하고 그 다음에 요약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도 좀 지루하시겠지만 그래도 좀 눈 반짝 뜨고 같이 공부를 해봅시다. 기본적으로요, 우리나라 메이크업의 역사, 메이크업 순서를 보시면, 그러니까 시대 순서라고 얘기한다면, 고조선 시대, 삼국 시대, 고려 시대, 그다음 조선 시대 근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이나 예나 똑같아요. 미백에 정말 선호를 했습니다. 미백 쪽으로 되게 많이 선호를 했고요. 자, 첫 번째로 이야기하면은 고조선 시대예요. 고조선 시대는요, 기본적으로 메이크업적인 역할도 있었겠지만, 그보다는요,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화장, 그리고 그 다음에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피부 장식적인 부분들 아니면 주술, 그 다음에 신분의 표시를 위한 문신들을 했다던가 해서 구체적인 메이크업이라기보다는 이런 기능에 의한 메이크업들을 좀 더 선호했다. 그렇지만 인간은 뭐예요? 본능적으로 봤을 때 본인을 아름답게 꾸미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은 있었어요. 그거를 완전히 배제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삼국시대 안에 고구려 때는요, 고구려는요, 지리적인 여건상으로 봤을 때 중국하고 인접해 있잖아요. 그래서 미용적인 부분이라든가 문화적인 변형을 되게 좀 중국하고 비슷한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기초화장하고 더불어 연지 같은 것들을 했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신분에 상관없이 메이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메이크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실 거는 뭐냐? 백제입니다. 백제 때는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메이크업을 강하게 하지 않았고요. 연한 메이크업을 선호했어요. 그렇다고 전혀 메이크업을 하지 않은 건 아니고, 일본의 뭐 화한삼제 도회라는 그런 문헌에 보면요, 메이크업의 기술을 백제에서 이어받아서 그 다음에 뭐 메이크업을 시조를 했다라고 이야기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라는 건 뭐예요? 화장품 기술과 제조 기술의 수준은 굉장히 높았다. 그래서 일본에 전파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실 게 신라예요. 신라 때 같은 경우는요, 자, 뭐예요? 영육일치사상이라는 게 있어서 정말 몸을 화려하게 꾸몄었거든요. 그래서 남자들도 화장이나 장신구를 했어요. 화장이나 장신구를 했었고요. 그래서 백분이라든가 연지라든가 미목 등 그러니까 화장품을 할 수 있는 용구들 있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됐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불교의 영향으로요. 목욕 문화도 발달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목욕의 조두라는 게 뭐냐면 약간 비누의 기능들을 할 수 있는 제품들 그런 것들도 많이 사용을 했으니까 그거를 사용했었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향 사용이 일반화됐어요. 이것도 뭐예요? 불교 문화의 영향을 받은 거겠죠. 불교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까지 됐는데 그 다음에 넘어가는 시대가 뭐예요? 고려시대죠. 고려시대에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 고려시대는요, 여전히 화장 문화가 되게 발달됐거든요. 화장이 발달되면서, 신분에 따라서 화장법이 달랐어요. 신분에 따라서 화장법이 달랐는데 지금 보시면 비분대 화장과 분대 화장이라고 딱 나누면 되는데 비분대 화장 같은 경우는 고려 부인들의 화장이에요. 고려 부인들의 화장으로서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피부 색깔 자체가 약간 달라. 그러니까 핑크빛의 화장을 했고요. 연유나 연지를 많이 바르지 않았어. 연유나 연지들을 바르지 않고요. 그 다음에 버들리까 약간 붓만 이렇게 살짝 사용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분대 화장에서는요. 분대 화장 같은 경우는 기방의 기녀들이 했던 화장들이고 이 분대라는 게 뭐냐면 태조 왕건 시대의 기녀들의 교육이나 아니면은 그런 그 육성에는 교육하고 육성하는 그 교방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이 분대라는 단어 자체가 뭐냐 하면 기생들을 명칭하는 거였대요. 기생들을 명칭하는 이야기들이었고 이 기생들이 하는 메이크업을 분대 화장이라고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분대 화장은요. 분을 하얗게 바르고요. 가늘고 선명한 입술, 그 다음에 선명한 눈썹 이런 자 여기 지우고 선명한 눈썹 그 다음에 붉은 입술 그 다음에 머리기름
머릿결을 완전히 정리를 했고요. 이때 같은 경우는 메이크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당연히였대요. 거기에 따른 소도구들 있죠. 소도구들도 굉장히 발전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요. 뭐냐? 조선시대예요. 조선시대는요.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굉장히 중요시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전쟁이 많이 일어났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검소함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치장도 검소하게 했어요. 그 대신요,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굉장히 중시했고, 신분에 따라서요, 의상이나 장신구, 머리들이 구분되어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사대부 여인들은요, 복숭아색으로 분을 발랐고요. 기녀들은 백분을 사용했습니다. 백분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자, 매분구, 그 다음에 보염서, 그 다음에 박물 장수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PT에서 여기 지금 잘려서 나오는데, 매분구라는 게 뭐냐면, 이때 조선시대에는요, 보통 보면은 궁중에서 메이크업을 만드는 것들을 보염서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여기 보염서에서는 궁중에서 화장품을 제조했어요. 그렇지만 나머지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만들었단 말이야. 개인적으로 만들었지만, 그렇지만 화장품을 판매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 사람들을 매분구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맨날 많이 들었던 박물장수는 뭐냐? 박물장수는요,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이에요.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자, 조선시대 때는요, 내면의 아름다움을 생각했기 때문에 치장을 많이 하지 않고 검소했다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평상시나 혼인, 그리고 혼례, 외출 시에는요, 화장을 조금 약간 하긴 했어. 약간 하면서 세분화시켜서 메이크업을 했었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근대로 넘어옵니다. 정말 빨리 지나가죠. 그렇게 빨리 지나가서 우리 좀 더 최대한 지루하지 않게끔, 그렇지만 최대한 빼먹지 않게끔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자, 근대시대예요. 근대시대는요, 1900년대부터를 근대라고 이야기하고요. 초신 여성, 그래서 뭐예요? 파마머리에 짧은 머리, 그 다음에 구두나 양산 같은 것들을 쓰고 있었는데, 실은 이것들이 이 90년대, 1900년대 초에 무조건 가까운 것 같지는 않았어. 아시죠? 새로운 문물이 들어오면서 이런 것들이 발전하기 시작하긴 했지만, 이것들에 대해서 호불이 완전히 갈려있는 상태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1916년 박가본이라고 우리나라의 최초의 본이 생산되기 시작을 했어요. 생산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요, 납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외국물이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서요, 뭐예요? 프랑스나 유럽을 통해서 크림이나 백분, 그다음 비누, 향수 등이 수입되기 시작을 했어요. 수입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1940년대쯤 됐을 때 일본 화장품 업계가 대거 한국으로 진출하기 시작을 하면서 어때요? 우리가 정말로 분투하기는 했지만 얘네들이 약간 높은 세금을 매긴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를 화장품 시장이라든가 모든 산업을 압박했었죠. 그래도 우리는 선전했었다는 거. 그렇지만 해방이 딱 되고 나서 그 다음부터요, 일본에서 들어오던 화장품이 줄어들면서 우리는 점점 화장품을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 그 이후에 뭐예요? 이제 해방되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 물물이 들어오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미국의 물물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그쪽에서 뭐가 나와? 그쪽에서 화장품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1950년대에요. 핑크 계통의 파운데이션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입체감 있는 눈화장을 하고 시작했으며, 이게 왜 그러냐면 1950년대 우리나라의 그 화장의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외국 문물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영향을 받은 화장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보면 그래서 1950년대에는요, 핑크 계열의 파운데이션을 사용했고요. 입체감 있는 눈화장이나 아니면 좀 짙고 굵은 눈썹, 그 다음에 길게 늘어진 아이라이너, 그리고 드디어 콜드 크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 피부 자체를 화장을 지운다면서 윤기 있는 메이크업이나 윤기 있는 피부 표현들을 생각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서 1960년대로 넘어옵니다. 1960년대로 넘어오면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외국 문물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 시작했던 건데 녹색의 눈화장이라든가 아니면은 뭐예요? 저 인조 속눈썹 그리고 드디어 스테이 립스틱을 사용하기 시작했죠. 살짝 끝이 올라간 아이라이너였고요. 그 다음 이 이전 1950년대 같은 경우 핑크 계열의 파운데이션을 사용했다면 이때는요 드디어 오크 계열의 화장 그러니까 동양인에 어울리는 그런 색톤의 메이크업 파운데이션 제품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970년대는요 얼굴 윤곽 수정을 할 수 있는 메이크업이 시작됐어요. 본격적으로 이제 메이크업이라는 거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서 1980년대 어때요? 88 올림픽도 나오고요. 그러면 88 올림픽 그다음 86 아시안 게임 그러면서 또 하나 뭐가 나와요? 컬러 TV 그 다음에 교복 자우와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다양한 컬러를 사용한 메이크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트윈 케이크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내추럴한 메이크업이나 다양한 컬러를 사용하긴 했지만 훨씬 더 화장이 발달하기 시작한 거야. 그렇게 되면서 뭐예요? 내추럴하고 보이시한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메이크업들을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요. 그 다음에 1990년대예요. 90년대에 뭐가 나오기 시작했냐면 자, 계절에 맞는 메이크업을 시작했어요. 계절에 맞는 메이크업을 시작을 하면서 우리는 다양한 컬러의 눈화장을 시작하죠. 자, 계절 색상이 들어간다면 뭐예요? 다양하게 뭐 오렌지 색깔이라든가 브라운 색깔이라든가 어떤 상황에 맞는 메이크업을 하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약간 눈매를 깊이 넣어줄 수 있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그거를 스모키 메이크업의 시초? 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눈매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블랙의 느낌에 드는 메이크업을 시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는 뭐예요? 우리 이제 입술 같은 경우도 컬러감이 되게 많이 메탈릭한 메이크업들 있죠. 입술 같은 경우도 막 입술 라인만 또렷하게 해준다면 막 이렇게 메탈릭한 립스틱을 발라준다든가 그리고 또 하나 이때도요 계속 윤곽 수정의 메이크업들은 되게 좀 유행을 했고 눈썹이 조금 진했어요. 눈썹의 색깔이 조금 진했습니다. 자, 2000년대 딱 들어오면서요, 우리는 투명 메이크업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울 만한 건 남성 화장품의 시장이 확대됐습니다. 이 이전에는요, 여자들, 남자들, 나는 스킨도 안 발라 막 그랬었지만 2000년대 딱 들어오면서 우리의 생활 수준이 높아졌죠.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남성들도 본인 스스로를 메이킹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화장품 시장이 확대되기 시작했어요. 그때 나왔던 게 뭐예요? 자, 투명한 메이크업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투명한 메이크업이 나오면서요, 또 하나 기능성 제품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 이렇게 약간 뭐 이렇게 노화 방지 메이크업이라든가 아니면 뭐 연령 계층에 맞는 화장술들 그렇게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되기 시작하면서 되게 본인의 개성을 살린 그런 트렌디한 메이크업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광범위한 그런 것들도 되게 많이 나왔고요. 또 뭐 이렇게 자외선 차단제만 있는 게 아니라 메이크업 베이스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여러 가지 기능성이 있는 다양한 화장품의 제품들, 그러니까 기초 제품들도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베이스 파운데이션 제품도 나오기 시작하면서 자, 이런 식으로 한국의 역사가 쭉 이어졌어요. 정말로 빠르게 맞죠? 고조선부터 현대까지 오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렸죠. 네, 이 정도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알고 계시는 것들이 꼭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필요한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루하지 않게 짧게 설명한 한국의 메이크업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